네, 2025년 12월 22일 월드뉴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0가지로 월드뉴스를 간추려 왔는데요. 먼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패권 전쟁인데, 에너지 패권은 사실 AI 인공지능화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실체계의 원자로를 이제 많이 축소하고 원자력 엔진을 많이 축소했던 게 가장 큰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를 전 세계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의 위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를 주창하면서 독일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게 원자력 에너지를 축소하는 부분의 어떤 정치적 이슈를 이제 사용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 리소스, 에너지 안보에서 큰 위기를 겪었죠. 그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가스전을 독일로 바로 이어지는 가스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전의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원전을 빨리 재가동하고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원전.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은 갈피를 못 찾고 있다. 뭐 트럼프가 협상을 내놨지만 젤렌스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젤렌스키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정치 생명이 위태롭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젤렌스키의 주변에 있는 이 부정부패 이슈들이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젤렌스키의 일단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이렇게 평화협정을 뭐 이렇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의 어떤 전략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뭐 사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협상안을 뭐 이렇게 푸시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U하고의 남미의 어떤 FTA에 대한 부분을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실은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그 패권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이 사실은 남미 쪽에 세력을 확장하고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이제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의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만이 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어, 남아메리카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뭐 비단 이 차베스 정권 이후로 굉장히 이제 이 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압박도 많고 그 국민들이 조금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어떤 민주화를 이루거나 국민들의 안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좀 타겟으로 삼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제 어떤 컨트롤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좀 더 예전에 베네수엘라는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그 채산성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를 잘 극복하면 베네수엘라는 어, 그, 산유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가자 지구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자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더 이상 가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죠. 그래서 여기 협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어떤 이슬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빈곤에 휩싸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평화 협상을 이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자 지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엮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권 관계들이 있고,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약한 어떤 어린아이와 뭐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노인분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이슈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뭐, 문화 쪽에서는 뭐, 아바타 3라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가, 계속 극장 연말에 흥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코스피 역량과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전 세계적인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약세입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기금을 풀어서 이 부분을 방어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죠.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위태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선이 있지만 이 사천선이 리얼한 사천선인가라는 좀 의문점도 들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연말에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2026년도의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는 조금 어, 그, 일단 좀 둔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뭐 AI 반도체 쪽은 대한민국 강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뭐 건설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뉴스에서는 일단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일본의 어떤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거,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부분과 전 세계적인 평화 협정 안에서 뭐 아직까지 연말까지 가시적으로 나오는 평화 협상안이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경제 상황에서는 조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위태로운 상황이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 있습니다. 자, 2025년 12월 20일 글로벌 뉴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